류준열 38과 한소희 30가 환승연애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후 하와이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가운데 두 사람의 입국 모습은 상반된 반응을 일으켰다. 류준열은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는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18일 입국한 한소희는 풀 메이크업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왔다. 그는 지인과 함께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다 취재진에게 인사를 건넸고 왼손 약지에 반지를 착용한 채 눈에 띄었다. 두 사람의 하와이 여행은 열애설로 번지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양측 소속사는 열애설에 대해 사생활 D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류준열의 전 연인인 배우 해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의혹이 제기되었다. 류준열과 해리는 지난해 11월에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소희도 해리를 향해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다. 그녀는 칼을 든 개 사진을 배경으로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 저도 재미있다라고 적었다. 한소희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그분 해리와의 이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가 되었고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보이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께 현명히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리도 18일 SNS에 지난 며칠 동안 저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억측과 논란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지난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 그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 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눈 이후로 어떠한 연락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다며 순간의 감정으로 피해를 끼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그룹 걸스데이 출신인 해리가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 논란과 관련하여 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해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몇 일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추측과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제 소소한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전 연인인 류준열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8년간의 연애를 끝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라며 이 결정은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별 이후에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새로운 보도가 나오면서 저의 감정이 이해리가 아닌 이해리로 인식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며 류준열과 한소희의 열애설에 대한 자신의 SNS 게시물을 언급했습니다. 해리는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지난 며칠 동안 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대화가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앞으로는 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최근 몇 일간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생긴 추측과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소소한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작년 11월 8년간의 연애를 끝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급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별 이후에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새로운 보도가 나오면서 제 감정이 이해리가 아닌 이해리로 인식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대화가 너무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발언과 행동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 자신이 느낀 압박을 도전의 기회로 삼았으며 연기 속에서 그 압박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한키탄 전쟁은 KBS에서 제작한 32부작 역사 드라마로 고려의 8번째 왕 현종과 정치적 멘토인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드라마 시리즈는 두 캐릭터가 키탄에 대한 전쟁에서 왕국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이야기를 따라간다. KBS의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이 프로그램은 270억 원 약 2,030만 달러의 제작 비용을 투자하였으며 일요일에 마지막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습니다.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최고 시청률인 14.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키탄 전쟁에서 김은 현종 역을 맡았습니다. 현종은 왕위에 급부상한 후 나라의 지배자로서의 책임을 짊어지는 젊은 왕을 연기했습니다. 대부 배우 최수종은 KBS의 연례 드라마 대상에서 야망의 전설, 눈물의 왕 이방원, 대조영 등의 역작으로 3차례 대상을 수상한 베테랑 배우로 이번에는 현종을 옆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강감찬 장군 역을 맡았습니다. 나는 현종 역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32세 배우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고위, 베테랑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너무 긴장되고 압박을 받았고 나는 현종과 닮은 것 같다고 생각하며 그런 감정을 내 연기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은 말했습니다. 김은 한국 키탄 전쟁에서 현종의 성장 과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을 은둔하며 수도 생활을 하다가 국가 최고 지위에 도달하는 현종의 캐릭터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즈는 32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는 그 한계 내에서 그 변화의 깊이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제안받았을 땐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캐스팅된 후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성군이고 대단한 분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감독님과 수종 선배님 등을 뵈면서 지분들과 함께라면 같이 그려나갈 수 있겠다라는 힘을 얻었어요. 감독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대중에게 현종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이왕이면 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쟁쟁한 선배들 앞에서 연기하기에 부담되었는데 그게 실제로 나와 현종의 공통점이라 생각했죠. 그 부담감을 이용했죠. 보고 저는 여러 논란을 겪었지만 극 초반에는 김동준의 연기력을 놓고 갑론을 박이 벌어졌다. 왕이 왕답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물론 김동준의 회가 거듭될수록 변화됐다. 이 때문에 현종의 성장사가 곧 김동준의 성장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32부작이지 않냐? 절에서 시작해 궐에 들어와 진짜 왕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린다. 극 초반에 지금 왕이 아니다. 내 모습은 왕이 아니다. 10대 패기 넘치는 소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야 내가 32부작을 찍으면서 변화가 더 깊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처음부터 왕처럼 해버리면 후반이 안 궁금할 것 같았죠. 성장캐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궐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의 모습과 궐 안에 들어온 불안감에 집중했어요. 미숙한 왕의 모습을 많이 생각했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모습을 비교해 다르게 보여주고자 했던 건 발성과 목소리였어요. 불안한 존재, 뭘 해보고 싶지만 잘 몰라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답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결국 극 초반에 지적받은 연기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김동준이 보여주고자 했던 성장캐의 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김동준은 어떤 현종을 그려내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는 만족스러운 현종을 그려서 시청자들과 만나게 했을까? 현종은 절에서 자라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없이 갑자기 황제가 되어버린 인물이죠.
갑작스럽게 왕이 된 혼란스러움과 전쟁과 정치를 겪으며 신하들과 공존하고 대립하며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들과 맞닥뜨리며 성군이자 명군이 된 인물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드라마를 통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인물이었기에 실존했던 인물을 역사의 기록과 내용들만으로 현종이라는 인물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부담이 컸죠. 그렇지만 현종이라는 인물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만큼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종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기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군 현종을 시청자들에게 새로이 소개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작품에 임했었죠. 모든 배우와 제작진들의 노력으로 현종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이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동준이 성장캐를 써가며 명군 현종을 그려내는 과정에는 배우 최수종이 있었다. 극중 현종의 정치적 스승인 강감찬 역을 맡은 최수종을 이야기할 때 김동준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 김동준은 최수종에 대해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친구 같았다라고 평가했다. 선배님이 SNS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항상 쓰시는데 그걸 현장에서 눈으로 봤어요. 질문을 하면 귀찮을 법도 한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답해주고 응원해줬죠. 보조 출연자한테도 먼저 다가가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전쟁신 촬영 때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검차 위에 올라가더니 무기 하나 줘봐 하시더니 스태프들과 보조 출연자 앞에서 노래를 열창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군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이었고 강감찬이었어요. 나도 선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서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순간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NG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아무리 긴 대사도 한 번에 오케이 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촬영장에도 30분 전에 도착하시고 모범을 보여주니 후배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일까 김동준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강감찬을 떠나보낸 마지막 씬을 꼽았다. 거의 마지막 촬영 때 살펴가시오라는 대사를 하며 최수종 선배의 눈을 봐야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해도 뭉클해요. 현종이 강감찬을 보내드릴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